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아 건강이 온몸 건강과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아 문제는 노년층의 일상생활과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어떠신가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 딱딱한 이런 거는 전혀 씹지를 못했어요. 양치를 아무리 해도 계속 음식물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 나고 저한테 자꾸 약간 냄새가 자꾸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말이 헛나오더라고. 그런 건 좀 있었지. 하도 그 세척하는 게 불편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꿔봤어. 털리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끼워 놓으니까 이거 음식 먹어도 맛도 제대로 모르겠고 또 상대방하고 말할 때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조금 안 좋더라고. 사람의 영구치는 생후 6세부터 시작하여 평생 사용해야 하지만 외상이나 노화, 치주 질환 등으로 치아를 상실하거나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하거나 말할 때 발음이 어색하고 외모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고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전에는 틀니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전학 임플란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준혁 원장과 함께 전학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는요 굉장히 오래된 보철입니다. 전체 치아가 없거나 부분적으로 없을 때 이를 꼈다 뺐다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보철이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치료법이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치아가 없는 경우에 이제 잇몸 치조골에 티타늄 금속을 나사를 넣어서 거기에 뼈와 기계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위에 보철을 연결을 해서 내 자연 치아처럼 그렇게 쓰는 걸 목표로 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는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조골에다가 치아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 나사를 몇 개를 심어서 그 위에 보철을 만드는 형태인데요. 예전에는 거의 치아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넣는 것이 트렌드였다면 요즘에는 가능하면 최소 침습으로 4개에서 7개 정도 사이, 많게는 8개 또는 6개 정도면 14개 치아를 우리가 대체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발전을 한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도 치아 타입으로 또는 오버덴처라에서 꼈다 뺐다 하는 틀니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 또는 오론 X라고 해서 최소의 치료로 그러니까 최소 침습으로 4개, 6개 이 정도의 임플란트의 개수를 가지고 전체 치아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보철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복합을 해서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전학 임플란트는 아무래도 임플란트 치료의 정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환자분이 틀니를 하고 비교해 봤을 때 꼈다 뺐다 하지 않고 고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다가 주로 이제 씹는 면이 틀니에 비해서 지르코니아 재질이라든지 이런 재질이기 때문에 좀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마모가 잘 안 돼서 그대로 항상성을 가진다든지 저장력이 틀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씹히고 잇몸 보철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엑스레이, 최소로 해도 파노라마라든지 CT라든지 그런 엑스레이를 찍고 또 초기 인상 체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상태를 진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진단하는 과정에서
얼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뭘 목표로 하는지를 같이 우리가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이나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래서 임플란트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데, 치과의사의 외과적인 개입을 최소로 해서 개수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외과적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뼈하고 임플란트가 잘 붙으면 그 위에 이제 본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을 뜨게 되면 이제 보철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 하는 의사마다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디지털 시대에 이런 수직 고경을 정하는데 3단계를 나누어서 수직 고경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런 보철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뭐 얼굴 사진을 계속 찍고 여러 가지 진단 자료를 가지고 기용사분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떤 일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보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환자분께 이제 끼우고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기간에 넘어가서 혹시 어디가 재활 기간 동안 어디가 불편한지, 잘 적응이 되는지, 보철을 다시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지고 나면 예방이라는 단계.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다시는 이렇게 나쁜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가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다르게 온기가 가득한 대기실에서 여유롭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조수연 어머니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작년만 해도 위쪽 치아가 하나도 없고 체조 상태도 좋지 않아 음식을 먹을 때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시술 후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원래 이제 당뇨, 혈압, 또 뭐 암도 앓고 이래가지고 항암 치료받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그냥 솟아갖고 지질로 빠지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 딱딱한 이런 거는 전혀 씹지를 못했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사과도 이렇게 막 이래 조각을 내갖고 이렇게 먹고 이랬는데 오랫동안 이가 그 안 좋아가지고 이 몸이 많이 솟아가 있었는데 이게 임플란트가 되겠나 했는데 저는 이제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임플란트를 할 때에 이쪽에 이제 보조 같이 있지 그거를 갖다가 좀 필요하니까 해줄 수 있냐 하는데 그걸 안 해준다니까 또 견적까지 다 냈다가 우리 아저씨만 그쪽에서 좀 하고 치과에서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거든요. 그래가 또 있었어. 그래 우연히 이 방송을 봐가 연결이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지금 뭐 식사는 잘 하시고요. 살이 조금 붙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이런 예. 전체 임플란트 하고 나면 예. 거의 제가 우스갯소리로 부작용이 살찌는 거다 이러거든요. 워낙 그 살을 이제 못 하시던 거를 못 먹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초반에는 살이 좀 붙어요. 근데 상태 아주 좋으시고 관리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물어 보세요. 이 틀니도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계시네요. 틀니도 일반 틀니와 다르게 좀 자연스럽게 예쁘죠, 그죠? 예. 예, 좋습니다. 뭐 지금 양치도 잘하고 계시고 관리도 잘하고 뭐 상태도 너무 좋고 요렇게만 쓰면 앞으로는 뭐 다른 수리할 거 없이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위에는 치아가 없는 상태에서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던 상태고 아래 치아가 이제 양쪽 어금니가 덜렁덜렁 하면서 부러지기도 하고 위쪽은 약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위에는 틀니로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고 아래쪽은 틀니가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이제
이제 혀도 있고 잘 빠지고 이제 그래서 아래쪽이라도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겠냐라고 문의를 주시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치아 상태, 치아가 빠진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은 아래 턱이 전돌된다고 하죠. 앞쪽으로 좀 이렇게 뻗어져 있는 이제 주걱턱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초진 때 얼굴 사진을 보면은 아래 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위쪽이 이제 꺼져 보이는 게 더 심해지고 그리고 여러 치과에서 말씀을 들으신 게 여기 앞니 쪽에는 이제 이가 빠진 지가 오래돼 가지고 종이짝처럼 뼈가 굉장히 얇은 상태고 또 어금니 쪽도 염증 상태로 너무 오래 계셔 가지고 뼈가 다 녹아서 송곳니하고 작은 어금니 그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는 있지만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오버덴처라고 합니다. 그런 식의 틀니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을 좀 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여기 송곳니하고 작은 어금니 그쪽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제 3개씩 이렇게 식립을 했고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개 정도 이런 걸 오론 X라고 하는 보철인데요.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14개 치아 중에 6개 치아밖에 심지 않았지만은 14개 치아를 다 지지할 수 있는 구조의 보철물을 이 디지털 보철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만 복원한 게 아니라 꺼진 잇몸까지도 복원을 해서 보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위에 틀니는 원래 적응을 잘 하셨던 분이라서 배열만 새로 해서 좀 더 좋은 배열로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해드렸고 아래쪽은 임플란트로 고정을 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시게 됐고 외형으로 봤을 때는 치료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할 수 있는 게 요즘 임플란트 치료의 발전 상황이고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치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게 된 이제 경우가 뭐 연령대가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젊어서 관리를 못해서도 있지만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있을 때도 우리 치아도 같이 나빠지거든요. 잇몸 관리가 안 돼서 또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젊어서부터 많이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체력적인 어떤 상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까지 나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가 나빠져서 전신질환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손상을 적게 주니까 수술적 부담도 적고 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많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결과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디지털 임플란트의 요즘 기술의 발전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남편과 오랜만에 커피 데이트를 하는 조수연 어머니. 치아가 안 좋을 때는 커피와 케이크,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과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많이 좋아졌지. 지금은 뭐 안심하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걸 그냥 뭐 딱딱한 거나 질긴 거 그런 거 뭐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사과도 씹으면은 사박사박한 그 소리가 귀에 다 들리고 그때는 먹을 수가 없었어. 너무 이빨이 이리 그 가해지면 아파서 못 씹었는데 지금은 잘 씹어 먹습니다. 너무 좋아졌지. 일을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이제 제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런 게 참 느끼지고 좋더라고요. 안 좋을 때는 뭐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좀 신경이 짜증도 많이 내고 이랬는데 말도 잘 못 붙였지 음식 먹을 때는. 그래서 우리끼리만 먹으려 해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당황스러는 그랬어요. 마음 놓고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옆에 보기도 좋고 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 안쓰러운 시간도 좀 들고 그래 지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아저씨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고 거기서 조금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신경치료를 여기서 계속 지금 하고 또 임플란트 행기 뭐 이래 빠졌는가 이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새로 다 지금 오늘 완성됐어요. 그게. 둘이서 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잘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빨 관리도 잘하고 이제 생활을 이제 좀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아침 일찍 기공실을 들른 신준혁 원장. 오늘 수술할 박지영 씨의 구강 데이터로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각도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모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환자 맞춤형 가이드를 사용해 실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치조골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잇몸뼈가 얇아 기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뭐 정식 학칙명은 아니고요. 그냥 디지털 임플란트 중에 한 파트라고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CT하고 구강 스캐너의 3차원적인 3D를 입안에서 촬영을 해서 이 두 개의 정보를 합친 걸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어떤 위치가 좋은지 임플란트의 사이즈라든지 주변의 골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하고 무엇보다도 최종 보철물 이가 들어가는 그 보철물을 먼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유추되는 아주 좋은 위치, 이상적인 임플란트 위치를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정한 거를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스텐트를 만들어서 그 경로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 현장에서는 실제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기에만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이고 오래가고 그리고 튼튼한 그런 임플란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기온이 계속되는 목요일 오후, 포근한 머플러를 두른 박지영 씨가 치과에 들어서는데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에 문제가 생겨 오늘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믿고 이곳을 찾았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쪽에 작은 어금니가 한 10년 전쯤에 보철을 했었는데 그 한 이후로 계속 음식물이 많이 끼어가지고 나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 좀 방치되다 보니까 안으로 좀 썩어간 것 같아요. 조금 냄새도 나고 일단 음식물이 항상 먹을 때마다 끼고 양치를 아무리 해도 계속 음식물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 나고 저한테 자꾸 약간 냄새가 자꾸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했어요. 다른 치과 가봤는데 어차피 이 치아는 이제 뽑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길래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여기 치과 잘한다고 소문 듣고 또 대표 원장님이 식립 잘하고 하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오게 됐어요. 처음 내원했을 때 치아가 이 크라운이라고 하죠.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덮어 씌운 그런 치아였는데 이제 신경이 없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서 안으로 이가 썩은 걸 이제 모르고 계셨던 분이에요. 심지어는 치과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인데도 본인의 치아가 그렇게 썩은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치아가 부러졌는데 보니까 이가 안으로 다 삭아서 더 이상 이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되었고 또 발치를 한 부위에 양옆의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치아로만 해결을 하는 임플란트 치료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지영 씨, 우리 저번에 9월 달에 치아 하나가 발치가 됐잖아요. 그때 주변에 뼈가 되게 외벽도 많이 부서지고 뼈도 되게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저 치아가 이제 아물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위치에 오늘 임플란트 하나를 식립할 겁니다. 아마 금방 끝날 거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CT를 이용해 잇몸뼈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각도 등 모의 수술을 하는데요. 그 이후 환자 맞춤형 가이드를 제작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합니다. 환자분은 이제 30대 여성분이신데요. 기존에 있던 치아가 크라운이 많이 썩어서 이제 부러지고 또 내부에 우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아를 살리지 못하고 발치를 결정을 해서 이를 뺀 상태고요. 이제 발치를 하고 한두 달 정도 경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다시 임플란트를 하나를 식립을 해서 보철을 만드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자, 이게 잘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수술이 시작되었는데요. 모의 수술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적합한 위치, 각도, 깊이를 파악하기 때문에 오차 없이 빠른 수술이 가능합니다. 미리 계획한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이 이뤄져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출혈과 붓기를 줄이고 회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어 나이가 많은 고령의 환자나 당뇨와 고혈압 등의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부담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골질이 약해서 좀 걱정했는데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래도 뼈가 좀 약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위에 단추를 다는 2차 시술을 할 거예요. 수술은 잘 됐고 이렇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네. 하나도 안 아파요. 네, 수술은 아주 이상적인 위치에 또 이상적인 깊이로 임플란트가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렇게 잘 식립이 되면은 이대로 뼈하고만 잘 붙으면 다음번에 보철은 저희 전용 기공실에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보면 자연스럽게 임플란트 치아인지 자연 치아인지 구별이 안 가게끔 그렇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시술 자체가 굉장히 빨리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잇몸을 열고 했지만 그렇게 출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술이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귀가하셔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뭐 술 담배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발치에 준하는 그 정도 주의사항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그렇게 주의하실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뼈가 좀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뼈하고 임플란트가 잘 굳게 되면 저희가 살짝 열어서 위에 단추를 달아요. 그리고 잇몸살이 이제 낫게 되면 본을 떠서 디지털 보철을 만들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스캔해서 만들 수 있는 보철이고 뭐 그런 과정을 하면 이제 치료가 완료가 돼서 뭐 자연스럽고 잘 씹히는 그런 형태 보철이 완성될 거예요. 나름 관리한다고 계속 치실이랑 치간 칫솔도 쓰고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이 들어가고 나서도 이제 여기서 계속 좀 관리를 계속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좀 관리를 받고 싶어요. 위에 이가 하나도 없어 완전 틀니를 사용하고 있었던 안상욱 아버님은 요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전악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오늘 보철 제작을 위해 치과를 찾았는데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달라질 생활에 대한 기대에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가 틀니를 낀 지는 고등학교 때 그 운동하다가 축구 골대에 이빨을 다 뽑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40년 깼나? 일을 하다 보면 말이 헛나오더라고. 그런 건 좀 있었지. 하도 그 세척하는 게 불편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꿔봤어. 집사람이 이제 일부한테 가고 있었거든. 가고 있었는데 상담을 1차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 2개월을 기다렸어. 막 할까 말까. 왜냐? 틀니를 해도 큰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틀니가 조금 이상이 있어 있긴 해. 이왕 하는 것만 해보자. 그래 땡겨. 아이고 대표님 한번 입안에 제가 상태 한번 보고 오늘 중간 단계니까 또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높이를 한 3번 정도 측정하는데 오늘 3번째 측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인지치아도 한번 끼워 볼게요. 요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잇몸뼈가 많이 소실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잇몸뼈도 우리가 보철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잇몸도 인공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치아도 만들고 그런 과정입니다. 이쪽으로 고개 한번 돌려 보시겠습니까? 자,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이해 보십시오. 여기까지가 이제 치아가 보이는 곳이고 이제 어디까지 잇몸을 만들지도 저희가 평가하는 거고 요 티타늄 프레임 위에 이제 다음번에 요 잇몸 색깔에 맞춰서 인공 잇몸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저 이를 만드시는 직접 만드시는 기용사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요. 한번 같이 보고 저희가 여기서 직접 만드는 거니까 어떤지 한번 저희 선생님도 체크하고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완성이 되면 이쁘겠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 요 이제 다음번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틀리는 평생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젊어서부터 이가 없는 상태로 계셨다고 그럽니다. 워낙 성격도 좋으시고 적응을 좀 잘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틀니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은 이제 불편하지 않았던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오셨는데요. 위에는 이가 없는 상태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틀니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여기 요래 보면 틀니에 접착체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약국에 가면 틀니가 잘 떨어지니까 그걸 이렇게 풀 짜듯이 짜가지고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치아가 이렇게 앞니만 좀 남아서 거는 틀니를 하셨는데 이게 부러져서 이제 덜렁덜렁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 여기 환자분도 그렇게 뼈가 좋으신 상태는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이가 없는 채로 계셨기 때문에 잇몸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뼈도 굉장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 8개 정도를 위아래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본을 떠서 이를 지금 저희가 제작 과정 중에 있는데 여기 중간 과정에 요 티타늄 프레임입니다. 요 프레임만큼 잇몸이 결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잇몸 색깔이 나는 그런 재료로 색깔을 자연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치아 부분은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입니다. 요걸 일단 한번 넣어봐서 어떤 형태가 되는 게 환자분께 잘 어울릴까,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어떻게 분배를 하면 좋을까, 그런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굉장히 정밀하게 피팅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총 3단계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단계로 저희가 검사를 한 단계이고요. 요 다음번에 오시면 이제 치료가 완료가 돼서 완성된 보철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끼게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30년 동안 없었던 이가 이제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기간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체크 단계를 이를 끼우고 일주일 뒤에 체크, 한 달 뒤에 체크,
3개월 뒤에 체크, 6개월 뒤에 체크,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체크 단계를 루틴하게 하는데요. 처음에 이가 들어가고 나서 뭔가 기계가 작동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유격이 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나중에 또 조여줄 거는 또 조여주고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이 적합을 좀 봐줘야 될 상황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치과의사의 아주 오래된 그런 경험과 노련함으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조정하고 때로는 거기서 보고 환자분은 괜찮다고 하셔도 또 저희가 볼 때는 아닐 경우에 또는 제가 괜찮다고 해도 환자분이 좀 너무 적응을 못 하실 경우에는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하나 더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전용 기공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를 만들었던 스페셜리스트인 그 기공사가 직접 또 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혹시 수정을 하거나 또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는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환자분들은 치료하기 전까지 이 제품이 나오면 물건이 나오면 끝났다 생각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을 하는 신준혁 원장. 환자의 변화된 모습과 얼굴과 치아의 어울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과정은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안상욱 아버님도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며 사진 촬영에 열심히 참여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게 뼈에 그 나사가 들어가고 나서 뼈하고 붙는 기간이 있어요. 또 하나하나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오늘 이제 이런 마지막 최종 단계에 왔고 또 요 최종 단계에서 이제 진짜 보철을 만들잖아요. 이제 기공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철을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틀니는 다시 쓰지 않게끔 도와드리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가 나오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엄청 귀찮게 해드릴 거예요. 와서 알겠습니다. 관리해야 되고 또 저희 3층에 가면 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고의 치료를 해드렸으면 또 거기에 맞는 또 환자분도 거기에 따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 과정 중에 지금까지 대표님은 10분의 1도 안 하신 거예요. 보철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신 만큼 요 이가 나오고 난 다음까지는 그 전에는 제가 뭔가를 말씀을 많이 드리기에도 나온 결과가 없으니까 예. 그런 거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불편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또 제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인정신의 과정이 저희도 최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현장을 믿고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대표님 오실도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오셨고, 그다음 수술할 때도 어떻게 하셨고, 그다음에 모양이 어땠었고 그런 것들을 저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습관이 또 어땠는지, 예. 그다음에 그런 거 제가 다 캐치하고 있거든요. 그래, 맞아요. 근데 거기서 개입을 환자분이 할 때하고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제가 주도를 해서 하는 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공사를 이제 다 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완성이 되고 나면 엄청 저하고 의사소통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생각하는 또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시고 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치료를 할 때도 지금 원래는 정밀 보철이 한 7개 정도까지가 딱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불로 1개씩을 더 넣어놨거든요. 여유번호 넣어놨는데 의외로 또 정밀성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8개가 피팅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그 엑스레이 상태에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잘 피팅이 맞다는 거 확인을 했고, 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오시면은 이제 완성된 보철물을 가지고 또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잘 씹힐 수 있을지, 또 오래 갈 수 있을지 제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전체 치아를 구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계속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 이런 데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아가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님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뭐 전악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로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래쪽은 부분 틀니를 하고 또 위에는 뭐 임플란트를 하고 밑에는 좀 이렇게 부분 틀니를 좀 쓰시다가 다음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 이런 다음이 있는 치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환자분의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을 경청해서 또 그거에 맞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 생각해요. 또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환자분들이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또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마음대로 가서 우리 회원들 앞에 가서 인사를 할 때 편하겠지. 예. 혹시 뭐 헛말이 나오든지 이런 거는 자 걱정 안 하고 인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겠지. 완전 세척할 필요는 없지. 그 일로 하면 임플란트를 하면 세척할 이유가 없고 여기 와서 서비스 받으면 되겠지. 추운 날씨에도 진료 시간에 맞춰 치과에 도착한 김원도 씨는 요즘 먹는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틀니를 쓸 때는 틀니가 빠질까봐 마음껏 먹을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져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빨이 전부 다 치아가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이게 다 빠지고 조금 덜렁덜렁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다른 데서 이거 털리를 했는데 몇 번을 가도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 위에는 아예 이제 음식도 못 먹을 지경까지 왔어요. 털리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깨어 놓으니까 이거 음식 먹어도 맛도 제대로 모르겠고, 또 상대방하고 말할 때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또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 테레비에 이거 하는 걸 몇 번을 하더라고. 아, 여기가 내인데 맞을까 싶어서 나도 의구심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뭐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예, 뭐 드시는 건 없으시죠? 예. 엑스레이 상태는 아주 좋으시고 또 실제 입안도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아시고 다물어 보세요. 상태 아주 좋으시고 위에 모철이 워낙 이렇게 잇몸까지 들어간 큰 전체 모철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끗하게 조금 청소하고 관리도 좀 해드릴게요. 상태 아주 좋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치과에 오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파노라마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또 안쪽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도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환자분은 위에 치아가 이제 부분 틀니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이 틀니에 거는 치아가 더 이상 쓸 수 없게끔 덜렁덜렁 한 상태에서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양쪽으로 치아가 2개, 3개씩 남아 있는데 비교적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면 뒤쪽에 이 뼈가 너무 얇아서 뼈 이식을 좀 광범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께서는 아래쪽에는 일단 부분 틀니로 좀 쓰시다가 여기도 위에처럼 또 탈이 나서 문제가 됐을 때 이 치아를 발걸을 하고 양쪽으로 임플란트를 뭐 5개, 6개 정도만 심으면 또 전체를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예비 단계로 아래쪽에는 부분 틀니를 쓰시고 위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하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치료 전 케이스이고요. 여기는 치료 후입니다. 아래쪽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치아들을 이용을 해서 수술이나 이런 거는 하지는 않고 그냥 부분 틀니만 이렇게 만든 상태이고요. 위에는 어금니 쪽에 여기 보면 안 좋은 상태로 치아가 오래 있는 상태에서 이를 빼는 바람에 뼈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존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대규모의 사각동 거상술을 해야 되고 뼈 이식을 많이 해서 뭐 1년 가까이 기다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이지만 오론엑스 같은 보철을 하게 될 때는 뼈 이식을 굳이 무리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뼈 이식을 하고 이쪽에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해서 총 7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14개 치아를 만든 거죠. 그렇게 되면 뼈 이식 기간을 단축을 시키니까 거의 뭐 1년 가까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결과는 훨씬 더 좋고 또 벌써 웃을 때부터 초진띠에는 환자분이 저렇게 찡그리는 게 아니라 웃을 때 이게 입꼬리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 저런 표정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가 들어가고 편안해지니까 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이런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저희들은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입안에 확인 한번 하고 칫솔질 하는 방법 한 번 더 체크해 드릴 거고 이전에 우리 보철물이 전체 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겉표면은 환자분이 열심히 양치질 하시면 깨끗하게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철물 안쪽으로 틈새로 들어가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닦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거는 치과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그렇게까지 청소해 드릴게요.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보시고요. 살짝 다물어 보시고 보철 닦으실 때 요 경계 부위는 작은 칫솔 쓰시고 그쵸? 여기 큰 부위는 커다란 칫솔 쓰시는데 아래쪽에 남아있는 치아는 이 보철물은 틀니가 안 치는 자리도 올록올록 이렇게 나와 있는 특수한 형태 보철물이라서 잘 닦기가 어렵거든요. 요 칫솔 있으시니까 요 경계 부위까지 이렇게 둘러가면서 다 닦아주시고요. 남아있는 요 자연 치아들도 깨끗하게 관리 한번 해주세요. 임플란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 주변의 음식물이 쉽게 끼일 수 있어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의 틈을 꼼꼼히 청소하고 정기적인 잇몸 관리와 스케일링은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청소는 깨끗하게 했고 이물질은 다 제거를 했는데 구강 내 점막에 전체적으로 윤활제 같은 걸 바를 거예요. 요게 이제 침을 배치하기도 하고 입안에서 이제 활동하는 세균들을 억제시킬 거거든요. 입안을 전체적으로 다 도포하고 다시 제가 틀니 끼워 드릴 건데 끝나고 나시면 1시간 정도만 입 헹구시거나 물 드시거나 하는 거 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넘어갈게요. 좀 다물어 보세요. 침을 삼키시면 됩니다. 이거 다 삼켜도 되는 약입니다. 임플란트는 우리가 신경치료 hen치아보다도 더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경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게 많이 염증이 진행된 상태 아니고는 환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알기가 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적인 점검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보고 뼈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줄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나서 난 괜찮아 하고 너무 방치를 하신다면 또 자연치보다 더 공격을 받기 쉬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고, 더구나 또 요즘에는 이 관리 파트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대신을 해서 주기적으로 강제적으로 치과에서 환자분들 약속을 잡아서 뭐 2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대신 양치를 해준다든지 뭐 어떤 약제를 바른다든지,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노화 그런 치료들이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쓸 확률이 높아지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그 털리를 했을 때도 사과도 못 먹어서, 사과 같은 거는 지금 부담 없이 먹고 있습니다. 음식은 뭐 많이 따뜻한 거는 못 먹어도 그래 조금은 먹습니다. 그러고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에 뭐 이빨이 다 있으니까 그게 좋죠.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이 위치로 그대로 계속 갔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부담 없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도 우리 지금은 트렌드가 채소 침습이라는 트렌드가 지금 많이 화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임플란트의 개수를 줄여서 4개에서 6개 정도로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트라우마를 줄이고 또 의사의 외과적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러면 또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무서움도 줄여들 수 있고, 또 전신질환자나 고령이나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발전이 있는 만큼 또 환자분들께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치아를 더 유심히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